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27일 새벽 1시 30분입니다. 요사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때 등장하는 용어가 독재, 전체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가끔 야만이란 말이 등장합니다. 야만이란 말은 문명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문명을 파괴하는 세력이 문재인 정권이다. 그리고 북한 노동당 정권이다. 야만이라는 점에서는 남북 정권이 공통점이 있다. 이런 틀로서 현상을 분석을 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아주 좋은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글 쓰신 분은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아주 요직에 있었던 분입니다. 학자 출신인데 이분이 쓴 제목이 야만에 대한 야만적 칭송입니다. 여기서 야만은 김정은이고 야만적 칭송을 하는 사람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야만을 칭송하면 같이 야만이 되는 거죠. 민족 반역자 김정은과 민족 공조하자는 집단이 민족 반역자인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 글은 아주 잘 쓴 글입니다. 한번 제가 소개를 하면서 간간히 저의 생각을 곁들이겠습니다. 북의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규탄하던 청와대와 여권의 태도가 하루 만에 돌변했다. 청와대는 어제 하루 2번이나 김정은의 메시지를 전하는 브리핑까지 했다. 청와대 춘추관이 북의 공보실이 된 듯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자 뜻밖의 보험이라도 날아온 듯 정부 내외의 문파, 문재인 문자입니다. 문파 인사들이 일제히 나섰다. 여당 대표는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른다며 반색했고 통일부 장관은 미안하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북의 변화를 실감한다고 맞장구를 쳤다. 국정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정은 위원장은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면죄부를 발부했다. 여당 인사들도 남북관계를 반전시킬 계기라는 등 이들과 입을 맞추고 있다. 장외 문파는 한술 더 떴다. 어떤 이는 유튜브 생방송 중 희소식이라 쾌재를 불렀고 어떤 이는 김정은의 통큰 면모를 추켜 세우기까지 했다. 화가 난다. 우선 당장은 이러한 수사와 칭송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축소하고 진상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청와대만 해도 그렇다. 사건 초기 핫라인이 작동하지 않아서라는 핑계를 댔지만 정작 어떻게 청와대와 노동당 간 친서 라인은 유지 가동될 수 있었는지 말이 없다. 또 사건 발생 후 그렇게 신속했던 통지문 전달 라인이 국민 구조가 절실할 때는 왜 그래 먹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다. 여기 하나 덧붙인다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던 김정은 문재인 사이의 직통전화는 왜 쓰지 않았느냐. 청와대에 있는 직통전화를 들고 김정은을 왜 부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야만이 정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분하고 분해 숨조차 쉬지 못할 지경이다. 어렵게 쌓아온 문명의 역사가 다시 내려앉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람을 사살하는 장면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 뒤의 일도 이런 야만이 어디 있겠는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다면 그럴 수 있었겠는가. 중요한 것은 이런 야만이 현장의 적극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란 점이다. 북한 같은 전제국가에서 이런 일이 현장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무슨 말이냐. 이런 야만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말이고 김정은은 보고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런 제도화된 야만을 만들고 유지하는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말이다. 박지원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살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자가 김정은이니까 김정은이가 이 사건의 책임자 아니냐. 몰랐다, 미안했다, 그걸로 끝날 일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명한 일을 앞에 두고 김정은은 몰랐을 것이라고, 그래서 책임이 면제된다고. 김정은의 미안하다는 상투적인 말 한마디, 그것도 대내용 자성의 소리도
체제 변화의 약속도 아닌 것을 두고 변화가 느껴진다고, 또 통 큰 지도자라고, 심지어 이 사건이 오히려 남북관계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야만에 대한 야만적 칭송이자 변명이다. 야만에 대한 야만적 칭송, 요게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들에게 개개인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를 얻기 위해 존재하는 도구이자 수단이다. 이들이 사람이 먼저다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사람이 먼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권과 그 추종 세력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대의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 존중과 사람 중심, 그리고 인권을 말하지만 이는 상대를 찌르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것일 뿐 그 본래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말이 아니다. 야만적 인간관, 권력이 커질수록 이들의 인간관은 북쪽의 전체주의적 인간관을 닮아가고 있다. 요새 별로 안 쓰는데 사람이 먼저다. 사람 강조하는데 그 사람을 쭉 추적해보면은 북한의 이른바 주체사상에서 써먹는 사람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져 있고, 그 사람은 자기 편, 인민만 사람이고, 사람이 속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A씨에 대한 총격에서 보여주듯이 그냥 짐승처럼 쏴 죽일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사람이 먼저답니다. 그런 정신이 사람이 먼저다. 북한이 말은 사람이 먼저다. 그걸 따라서 문재인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 하는데 여기 속지 마십시오. 분하다. 평화도 통일도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정권의 안정성이 아무리 중요해도 끝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어찌하다 이 나라의 야만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나. 그것도 민주, 인권, 정의, 평화, 공정의 거짓 깃발로 그 얼굴을 가린 채 말이다. 분하다, 몹시 분하다. 이를 바로잡을 힘도 세력도 없는 것 같아 더욱 그렇다. 야만 정권이라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야만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들에게 국민 개개인의 생명권과 이를 위한 정부의 의무를 명료하게 제시한, 그래서 많은 민주국가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있는 미국 독립선언문의 한 구절을 소개한다. 이것은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한 거죠. 1776년 독립선언문.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하였으며, 이 문장은 그냥 그대로 우리 헌법 제10조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이런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 위에 정부를 세웠고, 북한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는 집단주의 위에 전체주의 정권을 세웠고, 그 차이는 바로 대한민국은 5천만이 전부 다 최고 존엄인데 북한에는 오로지 한 사람만 최고 존엄이고 나머지는 다 노예 상태인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은 북한을 따라가면서 북한에 굴종하면서 북한의 야만을 야만적으로 칭송하고 있느냐 하는 이 비판, 아주 멋진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만과 문명으로 나누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야만 세력,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세력을 문명 세력, 야만과 문명으로 나누는 것이 민주냐 독재냐 좌냐 우냐 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70년 우리는 위대한 문명 건설을 이루었습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만하면은 앞으로 더 밀고 나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야만 세력으로부터, 더구나 북한 야만 세력과 남한 야만 세력으로부터 한국이 협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김병준 전 위원장이 아주 좋은 글로서 여러분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를 바로잡을 힘이 없어서 분하다고 했는데, 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국민들이 각성하면은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을 만들어내는 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여론이 바뀌면은 선거가 바뀌고 선거 결과가 바뀌면 정권이 바뀝니다. 국민 각성에 의한 한국 문명의 수호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는 방식은 다르죠. 글 쓰고 말 쓰고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1인 시위, 그리고 어제 있었던 차량 시위 참여 등등 구체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 행동을 계속 해야 합니다. 계속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 행동을 조직해 가지고 일상적으로 하는 이런 데 머리를 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